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아이가 19개월 여자아이인데요. 우리 아이 기저귀 떼기 지금 시작해도 좋을까요? 또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기저귀 떼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8개월에서 36개월 엄마, 아빠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바로 배변 훈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배변 훈련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쾌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배변 훈련은 아이의 성격과 정서 발달, 그리고 자기 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이 되었을 때 규칙에 너무 얽매이거나 또 규칙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이가 강박증, 심지어 결백증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 배변 훈련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무렵이면 자율신경계와 대소변 조절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에너지가 옮겨가기 때문에 배변 훈련은 아이가 한 18개월 정도쯤 지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들이 이 시기쯤 하더라. 옆집 친구는 벌써 팬티를 입더라. 엄마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 라고 해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배변 훈련은 빨리 시작한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마다 발달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발달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 신호를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다양한 신호들을 관찰하면서 내 아이가 준비되었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인지 발달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혼자 서서 바지를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째, 기저귀에 대소변을 볼 때 활동이나 걸음을 멈추는지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배변 후에 기저귀를 만지는 등 배변을 했다는 표현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아이가 소변을 누는 시간이 2~3시간으로 좀 길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다양한 신호들이 관찰되었다면 기저귀 떼기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기저귀 떼기 5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맞는 변기 고르기입니다. 유아 변기는 성인 변기 위에 컵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제품과 또 작은 의자나 변기 모양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성인 변기 위에 컵으로 올려 쓰는 제품은 물 내리는 소리에 아이가 겁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소리가 나거나 빛이 나오는 유아 변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기는 아이가 배변 활동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기도 하고 또 세척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변기를 고를 때 우리 아이가 편히 앉을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기와 친해지기 위해서 변기를 굉장히 일찍 준비해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이가 변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변기를 갖다 두면 아이는 그걸 장난감으로 착각해서 배변 훈련할 때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는 아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준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변기와 친해지기입니다. 변기와 친해지려면 아이가 기저귀에 용변을 봤을 때 응아는 여기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거나 또 변기에 앉아보는 연습을 해보고 기저귀에 배설한 변을 변기에 넣어보면서 변기는 대변이나 소변을 넣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배변 훈련과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소개드린 동화책들도 있고요. 또 이 동화책 주인공이 배변 훈련을 통해 기저귀 떼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변기에 앉아 주인공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 또는 아빠와 화장실 함께 가기입니다. 매일 엉덩이를 감싸주던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 앉아 혼자 용변을 보라고 하면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인 변기 옆에 아이 변기를 나란히 두고 엄마 또는 아빠가 화장실에 갈 때 아이와 함께 가서 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변기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할 때는 늘 곁에 있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변기를 무서워한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싶은데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들도 있죠. 그때는 곁에서 쉬, 응아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저귀 대신 팬티, 기저귀와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기저귀가 아닌 팬티를 한번 입혀주세요. 이 방수가 되는 배변 팬티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변 팬티보다 일반 면 팬티를 추천합니다. 그 두께가 두꺼운 배변 팬티와 비교해 보면 면 팬티는 통풍이 더 잘 되고 또 세탁했을 때 빨리 마르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아이가 면 팬티를 입고 낮잠을 자거나 활동을 할 때 혹시 또 이불이나 패드가 젖을 것 같아서 걱정이시라면 방수요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이 변기에서 성공한 경험이 한번 생기면 그때부터는 많은 부분이 수월해집니다. 이때 아이가 기저귀와 헤어질 수 있도록 작별 의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기저귀를 직접 휴지통에 버리고 잘가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칭찬해 주기입니다. 몇 년 동안 기저귀를 하던 아이가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처음 겪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죠. 그래서 아이가 혹시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아이는 배변을 보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이 들고 또 실수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 중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아이가 변기에서 용변 보는 것을 성공했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 기저귀 떼기 5단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배변 의사를 표현할 때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것 필요합니다. 아이가 배변 의사를 표현할 때 부모가 지체하지 말고 아이를 곧바로 변기로 데려가서 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호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하고 타이밍을 무시하게 되면 아이 또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배변 훈련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만약 실패하였다면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시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건강에 좋지 않을 분들은 변기에서 힘들고 지루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배변 훈련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 젖은 기저귀를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저귀의 뽀송함을 유지하면 아이가 쉽게 불편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젖은 기저귀에 익숙한 아이들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배변 훈련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기저귀를 두시는 거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배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감하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했다고 윽박 지르거나 재촉하시지 말아주세요.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떨어지죠.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생각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에 대해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또 칭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성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티를 내시면 아이가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부끄럽고 또 좌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 기저귀 떼기 시기와 5단계를 정리해 보면 기저귀 떼기는 18개월 지나서 시작하기를 추천드리고 또 1단계 아이에게 맞는 변기를 골라주시는 것, 두 번째는 변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3단계는 화장실에 갈 때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4단계 기저귀 대신 팬티 입기를 연습하고 기저귀와는 작별 인사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변 훈련이 시작되면 늘어나는 빨랫감만큼 양육자의 한숨도 커지고 의도치 않게 짜증도 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언제까지 주저할 수는 없겠죠.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기저귀 가방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크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